오늘도 여전히 몇 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분들이요. 네가 결혼 못한 이유 언니인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 지가 예쁜 줄 알아요. 이 얘기 드렸었을 때 되게 뜨끔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상담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얼굴을 보게 되고 외모를 보게 되는데, 와, 저 여자 진짜 이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는 아니지만 몇 명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었을 때 그냥 그저 그런데 보통 정도인데 라고 생각했던 여성분들이 오히려 제가 상담하면서 너무나 당황스럽게 본인이 예쁘다는 식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울 안 보나? 옆에서 얘기 안 해주나? 왜 모르지? 왜 착각하는 걸까요? 나 정도면 예쁘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거울 앞으로 가서 정말 들여다보시고 꼼꼼하게 내 얼굴에 주름 어디 없나, 기미 잡티 없나, 내 이미지, 내 턱 사각 아닌가, 남자들이 봤을 때 나 좋아할 얼굴인가,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보세요. 그리고 연예인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꽤 인기 있다는 여자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 되게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 줄 알고, 저는 예전에 의사도 만났었고요, 변호사도 만났었고요, 전문직은 다 만났어요. 언니 전문직 소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41살의 여성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다 나이 차이도 1살까지만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참 기가 찼습니다. 정말 본인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본인의 객관화가 안 된 거야. 자기 객관화가. 주변에서 이런 분들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거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나 아니면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본인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같았어요. 이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상담하다 보면 남성분들도 있어요. 저는 내가 봤었을 때는 정말 남자가 뚱뚱하고 별론데 자기 입으로 저는 좀 동안이고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 저보고 제 나이 또래는 안 봐요. 한 30대 초반? 그러니까 40대인데 남자가? 그러면서 막 혼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상담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너 혼자 제발 만나세요 라고 속으로 생각할 때가 저도 사람인지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시는 분들,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시집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 본다고 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언니, 저는 뭐 외모는 많이 안 보는데요, 키는 75 이상 정도, 학교는 서울 소재 4년제 정도, 뭐 회사는 대기업 이상 정도, 공기업 공사 정도, 그리고 연봉은 한 5천 이상 정도, 집은 본인 소유 아파트는 아니라도 전세, 서울 소재 전세 정도요? 쉽냐고요. 그러면 너는 얼마 모아놨고 너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나왔니? 넌 연봉 5천 되면서 그런 얘기해?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래? 5가지 다 갖춘 남자 없어요. 내가 얘기하지만 5가지 중에서도 2~3가지만 갖춘 남자도 완벽한 남자예요. 우리는 그래요. 정말 현실적으로 결혼합시다. 왜들 이러니 정말.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20대 때 예쁘고 어릴 때 따지는 거 뭐라고 안 해요. 나도 따졌어요. 근데 나이 30 넘어서 이제 40 다 됐어. 39, 38, 35 다 돼서 5가지 갖춘 남자 만나려면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지만 본인도 이효리처럼 돈이 많고 예뻐버리거나 전지현처럼 돈이 많고 예뻐버려요.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자신을 바로 보세요. 전지현 같아요? 이효리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난 현실적으로 결혼할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직장 반듯하게 잡히고 어느 정도 돈 적당하게 그냥 벌고 인성 괜찮은 사람으로 해서 가면 좋은데 자기는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이리저리 짜고 재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당연히 30 넘은 남자들 눈에는 이 여자들이 매력적이어 보이지가 않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절 보면서 욕하는 여성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야, 내가 따질 거 다 따지고 내가 잰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순전히 남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남성 회원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들의 속내를 들을 기회가 많잖아요. 남자들이요 30 넘어가잖아요, 30 넘어가잖아요, 볼 거 다 봅니다. 안 보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 정도 어떤 적정선에 들어가서 적정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고르면 모를까? 나는 부족한데 원하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매니저는 신이 아닙니다. 매니저도 어느 정도 회원이 갖춰놓은 상태에서 회원을 소개해야지, 거기에서 이제 뭐 이 사람은 성격이 좋고 뭐가 장점이고 어필이 되는 거지, 내가 갖춘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따지고만 된다고 하면 결혼 정보 회사가 돈만 준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사 이용해보신 분들 아시잖아 그거. 세 번째, 직업 좋은 여성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이거를 뭐 교사분이나 공무원들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 교사나 공무원들은 남성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군이긴 해요. 왜냐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이 교사분들 중에서도 현실적인 거를 조금 합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단지 내가 교사라는 그 타이틀 하나로 언니 저 의사 해주세요, 저 변호사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전문 직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소개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사 플러스 내 외모도 괜찮으면서 내 나이도 적정 수준이면서 집안도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직업만 교사예요. 근데 내 나이는 40이야. 난 모아놓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의사만 해줘. 이거는 거의 엄마한테 때를 쓰는 거랑 같아요. 우기는 거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거 그 전문직을 원하는 그 남성을 원하는 여성에 대한 거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시다시피 남자 의사하신 분, 즉 전문 직종에서 의사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지만 여자가 의사면, 그러니까 여자가 교사면서 집안이 좋고 예쁘고 나이가 어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조금 나이가 어리고 집안에 돈이 있는 경제력 좋은 여성분을 원하시지, 교사나 공무원을 원하는 전문직의 남성분들은 그닥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내가 단지 공무원, 내가 단지 교사라는 이유로 좀 눈이 높아 있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이거 환상 깨져야 돼요. 어디서 만들어낸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주변 소개나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거 아니면 최소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남을 하실 거면 현실적으로 내 위치가 어떤지, 내가 지금 교사지만 내가 나이가 지금 어리고 예쁘고 집안이 좋은지부터 체크를 해보시고 전문직의 남성을 혹은 의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매니저도 편하게 소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어머님들이 관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객관화가 잘 돼 있고 또 뭐 본인의 자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매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은 다 예뻐, 누구나 다 예뻐요. 내 자식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는 한 연봉 3천 정도 받는데 남자는 연봉 7천을 원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님들 바람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셔서 내 딸이 정말 시집갈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자제분과 좀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지, 뭐 연봉 3천인데 7천 받는 남자 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정도 원하려면 또 우리 딸의 학력이 또 괜찮은지, 우리 딸의 외모가 또 그 남자한테 어필이 잘 되는 건지, 우리 딸의 학력은 또 괜찮은지 객관화를 좀 하셔서 무작정 내 자식이니까 해주세요가 아닌, 본인들이 매니저 입장에 서서 요 정도면 소개가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모님 편은 제가 나중에 이제 곧 다음에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부모님 진행하시면서 좀 힘든 점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니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엄마 때문에 딸도 시집을 못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이유들만 빼고도 또 다른 이유들로 뭐 결혼을 안 하고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제가 이제 얘기 드린 부분은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좀 예로 들어 드린 거고요. 짝 찾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남성분 여성분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결혼은 취업보다 더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왜 결혼을 하려고 해요? 내가 나이가 들었었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지 않고, 가족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해요. 가족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옆에 가족 하나가 없고, 내가 정말 아팠었을 때 보호자 이름란에 보호자라고 써줄 사람이 없는 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